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5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김어준 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가 유독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해서 아마 18일인가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36.9%인데 민주당은 51.1%입니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지금 민주당, 우리가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여론조사는 그런가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엇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훨씬 더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판인데, 김어준 씨의 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여기의 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51.1%로 가장 최근에 과반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선 한국갤럽 가장 최근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죠. 이건 6월 20일부터 22일 조사한 겁니다. 사흘간. 그래서 23일에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1%, 그래서 4%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우위에 섰고요. 그 다음에 왜 4개 업체가 공동으로 NBS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거는 하루 전 갤럽보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 이 사이에, 이것도 면접조사인데 갤럽하고 마찬가지로 여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5, 그래서 무려 10%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 여론조사 업체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다. 이 엄청난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그게 궁금해서 제가 이제 갤럽조사는 샘플 수가 1000명입니다. 딱 1000명. 근데 1000명이 답변을 해가면서 나는 진보다 또는 나는 보수다,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보 숫자를 보니까 259명, 중도는 334명, 보수는 325명, 모름은 82. 그러니까 여기에 보수층은 32.5, 진보층은 25.9, 중도층은 3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무작위로 국민들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하고 맞느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NBS라는 데의 샘플 수는 1001개입니다. 1001개. 여기 보면 나는 보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16, 나는 진보다가 256, 나는 중도다가 344, 모름이 85,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보수다 하는 사람의 퍼센테이지는 31.6, 진보는 25.6, 중도는 34.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갤럽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합니다. 갤럽이 보수가 32.5, 이 NBS가 31.6, 그러니까 이거 비슷하고, 진보가 갤럽이 25.9, 여기는 25.6,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 두 업체의 이념적 성향, 답변자,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비슷하다.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곳에 응답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가장 최근 거 6월 16일, 17일 조사했다는 거, 샘플이 1008개. 여기에 진보, 보수, 나는 보수다가 21.6, 나는 진보다가 27.6, 나는 중도다가 42.8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갤럽이나 NBS 결과하고 비교하면 보수는 훨씬 작고, 어느 정도가 작으냐면 대략
대략 보면 뭐 보수라는 쪽에 대략 뭐 거의 10%가 작고 진보는 거의 3, 4%가 많고 뭐 막 이런 식입니다. 이 NBS보다. 그래서 그럼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의 과거 여론조사는 어땠나? 그때 이념적 성향, 응답자의 이념적 성향은 어떤가? 작년 10월에 처음 설립됐죠. 그래서 그 직후에 조사한 10월 21일, 22일 날 조사한 거 보니까 보수가 25%, 진보가 23.3%, 중도가 41.9%. 그러면 보수와 진보가 거의 비슷하거나 보수가 약간 더 많았는데 이 결과로 이제 민주당이 48.2%, 국민의힘이 34.1%,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왔다. 올해 2월 12일부터 13일 조사한 거 보니까 보수가 24.5, 진보가 23.7, 중도가 42.7. 여전히 보수하고 진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그 다음에 가장 최근 거 말고 4월 14일, 15일 조사한 거 보니까 여기는 또 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27.2, 진보가 23.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여론조사 꽃 응답자들 중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거의 맞먹거나 아니면 가장 최근 거는 오히려 진보가 많을까? 궁금한 대목이죠. 흔히 보수, 진보가 각각 30%, 중도가 40%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갤럽이나 NBS 그 다음에 여론조사 꽃 이걸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응답자들의 분포도가. 그러면 그 분포도는 처음에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 혹시 안배를 안 하는가? 왜냐면 진보층을 상대로 조사하는 거와 보수층을 상대로 조사하는 거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당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안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안배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안배만 합니다. 나머지는 안배를 안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렇게 안배를 해놓고 전화를 해서 먼저 차는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 성향별 안배는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갤럽이나 이 4개 업체 공동조사의 응답자들하고 여론조사 꽃의 응답자들하고 이념적 성향의 차이가 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데의 응답자들은 진보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왜? 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업체를 밝힙니다.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뭘 조사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걸 압니다. 대부분 특히 젊은 층일수록 알게 되죠. 아, 이거 김어준 여론조사구나. 압니다. 그러니까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진보층은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보수층은 아, 이거 뭐야? 김어준 기관? 끊어버리는 사람이 제법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조사하고 나니까 똑같이 뭐 1000샘플 정도를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나니까 다른 데에서 조사하는, 그러니까 갤럽이나 4개 업체 그 공동조사, 4개 업체 공동조사는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K-스탯 리서치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K-스탯 리서치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뭐 여론조사기구, 일반 여론조사기구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평소에 소신을 얘기하는데 여론조사 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이거 김어준 거구나. 그래서 진보층은 적극적으로 끝까지 응답하고 보수층은 아예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1000샘플 채웠는데 여론조사 꽃은 진보층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걸로 보인다.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는 진보 성향이 많이 잡히고 갤럽이나 4개 기관 그 조사에서는 그런 이른바 바이어스라고 편견이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 여론조사 꽃에 편견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김어준 씨가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이냐?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 응답자들이 김어준이 여론조사꽃은 김어준이 운영하는 거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보수층은 끊어버리고 진보층은 적극적으로 끝까지 응답한다. 아마 이게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꽃에 당연히 진보층이 많이 잡힐 수밖에 없죠. 조작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거를 여론조사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하우스 이펙트, 하우스 효과, 하우스가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화를 끝까지 받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끊어버리면 조사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우스 효과라고 합니다. 김어준의 여론조사는 하우스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우스 효과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는 긍정적이 아닙니다. 부정적이죠. 김어준 그러면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앞으로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이게 김어준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점점 더 알게 되겠죠. 그럼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70%를 넘을 수도 있다. 왜? 민주당 지지자들만 전화 끝까지 받으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하우스 효과라는 거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을 안 밝히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인가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여론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안 밝혀도 되는데 여론조사를 어디서 한다? 이거는 밝혀야 됩니다. 반드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꽃 김어준 여론조사 업체가 여기 여론조사꽃이라고 밝히지 않고 조사하면 아마 갤럽이나 NBS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대단히 중요해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어준의 이 여론조사꽃이라는 게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거기는 주로 민주당 사람들, 친민주당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원래 의도한 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바로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중립적인 조사를 담당해야 될 업체를 설립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그에 따른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끝까지 결과가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는 건 나중에 선거 결과하고 한번 맞춰봐야 되겠지만 다른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와 김어준의 이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원인, 그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 여론조사 꽃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았다. 결국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되니까 왜 이렇게 독특한가? 그거는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화 응답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